네, 어제 했었던 거 잠깐 저희 리뷰 좀 하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머신러닝의 종류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 사람의 감독하에 훈련하는 것이냐 아니냐. 다르게 얘기하면 그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붙어 있는 레이블을 같이 머신러닝 알고리즘한테 제공하는 법. 레이블과 함께 학습을 시키는 것을 지도 학습,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를 비지도 학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준지도 학습, 강화 학습과 같은 그런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고요. 지도 학습은 크게 두 가지예요. 클래스들을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숫자를 예측하는 회귀.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가 있고요. 저희가 물고기의 그 종류를 구분한다, 그다음에 북꽃의 종류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분류 문제고요. 그다음에 물고기의 길이를 가지고서 예측한다라고 하는 거는 회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례 기반 모델, 그다음에 사례 기반 머신러닝, 그다음에 모델 기반 머신러닝,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밑에서 조금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다뤘었던 내용은 지도 학습들 중에서 숫자를 예측하는, 물고기의 길이를 가지고서 예측하는 회귀 문제였었고요. 사용했었던 알고리즘은 KNN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KNN은 정말 간단한 거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K개의 이웃들에 있는 레이블을 가지고서, 즉, 무게 같으면 그 가장 가까운 물고기, 길이가 가장 비슷한 물고기 5마리의 무게의 평균으로 무게를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KNN 리그레서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그 다음에 레이블도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로 구분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모델을 생성을 하고, 모델에 훈련 데이터와 훈련 레이블을 주고요. 그런 다음에 훈련 데이터에서는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는지,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예측 값들과 실제 값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잘 숫자를 예측을 하느냐, 라고 하는 거를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숫자를 잘 예측한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적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오차가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빼준 거를 오차 혹은 레지듀얼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죠. 훈련 세대도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고, 샘플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테스트 셋에서도 샘플들이 여러 개가 있죠. 물고기가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차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물고기들마다 예측값이 나오니까 오차도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생각한 거는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자. 그래서 모든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이 작으면 예측을 잘하는 모델, 그다음에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이 크면 예측을 잘 못하는 모델,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MSE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게 실제 값에서 오차 예측 값을 뺀 거죠. 그런 것들이 n개가 있을 테니까 다 제곱하고 그 다음에 n으로 나눠주면 그게 mean square error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MSA가 작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한두 개는 오차가 클 수도 있고 떤 특정 한두 개는 오차가 아주 0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오차들이 작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리고 거기에 MSE에 루트를 씌워준 절대값을 죄송합니다. 제곱근을 씌워준 RMSE를 보통은 많이 사용하는데,
가끔씩 뭐 MAE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MAE라고 하는 거는 mean absolute error.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오차의 절대값들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게 mean absolute errors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뭐 MAE도 그렇고 MSE도 그렇고요. RMSE도 그런데 얘네들은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오차가 작을수록 MSE는 작아지겠죠. 오차가 작으면 MSE가 작아지기 때문에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모델인데 보통 우리가 평가 점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숫자가 크면 좋은 모델, 숫자가 작으면 나쁜 모델. 보통은 점수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정확도 같으면은 정확도가 0이다 그러면 하나도 못 맞추는 거고 정확도가 1이다 그러면은 10개면 10개를 다 예측을 하는 게 그게 정확도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결정계수라고 하는 어, 그런 계산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정계수는 1에서 MSE를 분산으로 나눠준 값을 1에서 뺀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어, MSE는 항상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곱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분산도요. 분산도, 분산은 실제값에서 평균을 뺀 거죠. 그리고 그 실제값에서 평균을 뺀 값들의 제곱의 평균을 낸 거죠. 그래서 분산도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에서 빼주는 값은 항상 양수예요. 양수이기 때문에 이 R제곱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1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가장 커질 수 있는 거는 이 왼쪽에 빼주는 항이 0이 됐을 때 최대값 1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는 숫자가 점점 커지다 보면, 빼주는 숫자가 점점 커지다 보면 1이 됐을 때는, R제곱 스코어가 0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빼주는 숫자가 1보다 큰 경우에는 R제곱 스코어는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결정계수는 음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말이에요.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정계수의 그 의미를 잠깐 좀 보면, 모, 모든 샘플들에 대한 예측값들이 실제 값과 완전히 일치한다. 오차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10마리가 있으면 우리가 예측한 값들이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 자, 그런 경우는 여기 분자의 항을 보시면 여기가 0이 돼요. 그럼 이게 1 빼기 0이 되죠. 1 빼기 0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최대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하나도 없이 전부 정확하게 맞췄을 때 그때가 최대값 1이 되는 거고요. 오차가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여기가 0이 아닌 값이고요. 당연히 분모도 0이 아니고 그래서 양수를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값들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음, 어, 모든 예측 값들을요. 모집단의 평균이라고만 그 예측하는 경우.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번 물고기 무게가 뭐야? 물어봤더니, 어, 1, 2번 물고기는 무게가 뭐야? 1. 이렇게 같은 숫자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같은 숫자가 그 컴퓨터가 알고 있는 모집단의 평균이요, 평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를 보면은요, 분자 부분을 보시면, 분자가 실제 값에서 예측값을 빼주는 건데, 예측값이 평균이란 말이에요. 모집단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거의 제곱이죠. 근데 이 값을 보면 분모에 있는 값하고 같죠. 분모 분자가 같으면, 분모랑 분자가 같으면 뭐예요? 이게 1이죠. 그죠? 그러면 1 빼기 1은 0이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계산하기 귀찮아가지고 평균값은 아니까 무조건 평균이라고만 대답을 해버리면 그때 결정계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예측하는 경우. 예, 이렇게.
뭐 타겟의 평균으로 예측하는 경우는 결정계수가 0이에요. 근데 만약에 평균보다도 못 맞춘다. 평균보다도 못 맞춘다라고 하면 이 오차 부분이 분모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얘가 1보다 큰 값을 갖게 돼요. 그럼 1에서 1보다 큰 값을 빼주게 되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오차가 굉장히 크게 되면 1보다 작은 그런, 0보다 작은 그런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계수로 성능 평가를 하게 되면 1에 가까우면 좋은 점수, 0에 가깝거나 0보다 작은 값들은 나쁜 점수. 이렇게 우리가 시험 점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결정계수예요. 그래서 결정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미 함수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뭐 공식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코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mean squared error MSE 그다음에 RMSE는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는 거니까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는 거고 mean absolute error MAE 함수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R2score라고 하는 함수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평가 함수들은 평가 지표의 함수들은 전부 다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를 하는 거니까 실제값하고 예측값 두 개를 아규먼트로 순서대로 첫 번째 아규먼트는 실제값들, 실제 레이블들을 주면 되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그 예측값, 컴퓨터가 예측한 값들을 주면은 돼요. 두 개만 있으면 다 계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 레이블들을 알고 있으면 이 실제 레이블에서 평균값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공식에서 여기 평균에 들어갈 값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예측값 있죠. 예측값 있으니까 여기 예측값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실제값들 있죠. 그러니까 실제값, 예측값, 평균값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다 넣을 수 있고 알제곱 스코어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KNN으로 저희가 예측값들을 찾아봤고 그 훈련 점수를 보면요. 결정 계수만 먼저 보면 훈련 세대에서는 0.969, 그러니까 0.97, 97, 0.97 정도가 나왔어요. 반올림해서.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은 0.99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 다 점수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점수가 굉장히 높은 거고, 어, 테스트 셋에서 점수가 더 높은 경우는 우리는 과소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훈련 세대, 보통 일반적으로 지도학습인 경우에는 알고 있는 데이터들에서 예측값들이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고, 모르는 값들에 대해서는 예측값들이 오차가 좀 큰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그런 경우를 과적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반대로 훈련된 데이터들보다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에러를 조금 더 적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과소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소적합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우는 샘플들의 숫자가 적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너무 점수가 좋은 편이어서 너무 점수가 좋은 편이어서 크게 생각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KNN의 문제점은 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거죠. 아웃라이어가 있는 경우는 오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웃라이어는 이 훈련 세트들과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길이가 아주 짧거나, 뭐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녀석들을 찾더라도, 즉, 여기 있는 물고기와 가장 가까운 물고기 5개 찾아보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 무게를 보면 요 정도, 요 사이에 있죠. 여기 있는 값들의 평균을 내면 천, 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1100이 좀 안 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실제 무게하고는 좀 차이가 이 차이가 평균값과, 훈련 세트의 평균값과, 그 다음에 실제값, 이 오차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웃라이어들이 있는 경우에는 오차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사례 기반 머신러닝의 단점이에요. 이렇게 KNN과 같이 어떤 예측을 할 때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어, 컴퓨터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들만 가지고서 예측값을 내놓는 이런 알고리즘을 사례 기반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 사례 기반 머신러닝은 구현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이해하기도 쉬운데, 단점은, 이그샘플 기반이기 때문에, 이그샘플이 없으면, 당연히 예측값들이 많이,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오차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게 사례 기반 모델의 단점입니다. KNN만이 아니고요. KNN만이 아니라 모든 사례 기반들은 그 자기 샘플의 그런 샘플과 좀 동떨어진 아웃라이어들이 많을수록 이그샘플이 참고할 수 있는 이그샘플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수식으로 보여드렸죠. 오- 그냥 가상으로 50cm 물고기를 얼마로 예측할까라고 하는 거를 예측값을 찾아봤고, 음, 어,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지 않고 훈련세의 특성들만 이용해서 간단하게 예측값들을 찾아내는 것을 사례 기반 머신러닝, 인스턴스 베이스드, 이그샘플 베이스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스턴스와 이그샘플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모델 기반 머신러닝이 나오게 됩니다. 모델 베이스드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의 그 모델의 의미는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얘기를 해요. 수학적인 모델. 가장 대표적인 게 선형외기예요. 뭐, 그 가장 간단한 선형외기는 이렇게 샘플들이 있어요. 훈련셋이 이렇게 있어요. 훈련셋이 있으면 이 훈련셋들을 가지고서 훈련셋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직선 두 개를 한번 그려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한 세 개 정도 그릴까요? 네. 이런 이런 그래프하고요. 여기 갈색 그래프하고 분홍색 그래프하고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 그래프. 자, 요 세 개의 직선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세 개의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보면 파란색부터 볼까요? 이 파란색도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선이니까 ax 더하기 b 이런 형식이겠죠. 그죠? 어, 요 정도는 아시죠?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1차 함수 요즘 중학교 1학년 2학년이구나. 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데 네. 저희의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이게 1차 함수죠.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 A를 기울기라고 하고 B를 Y절편이라고 하죠. B가 Y축과 만나는 Y좌표고. 만약에 이런 수학적인 모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수학적인 모델로 예측값을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X에 물고기의 길이를 주고, 어, 그러면 이 수식에 의해서 뭘 계산하겠다? 물고기의 무게를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선형액이라고 하는 게. 이 파란색 점들은, 자, 훈련 세트를 보세요. 훈련 세트를 보시면, 어, 실제 점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예측값은 직선 위에 있는 게 예측값이겠죠? 굉장히 작죠. 여기에 있는 훈련 세트들은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얘기해주는 무게의 예측값과 그 다음에 파란색 점들이 찍혀 있는 실제 Y값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어디서부터는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는 차이가 크게 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게 에러예요. 이게 에러입니다. 이 실제 값과 모델이 예측해주는 값, 실제 값과 모델이 예측해주는 값의 차이가 이게 에러예요. 이게 에러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 A하고 B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파란색처럼 생긴 그 수학적인 모델은 이런 에러들을 주겠죠. 훈련 세트에서. 그리고 테스트 셋이 여기 같이 찍혀 있다라고 한다면 테스트 셋에서도 어떤 에러가 나올지 알 수 있겠죠. 음, 음. 에러가 크면 실제값, 그 다음에 예측값, 얘네들을 제곱하고 더해주고 개수로 나눠주는 거. 이게 MSE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런 에러들이 크면 클수록 이 큰 것들이 많죠. 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MSE는 커지겠죠. 그렇죠? 파란색은 이쪽에 있는 훈련 세트의 데이터들 때문에 MSE가 커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홍색 부분을 볼까요? 분홍색 부분은요, 이쪽에 작은 물고기들도 에, 에러가 있어요. 이쪽에 큰 물고기들도 에러가 있어요. 다 에러가 있긴 있죠. 다 에러가 있긴 있는데, 여기만큼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실제 값에서 에러를 빼준 것들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한 값이 파란색보다는 적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올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그 갈색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좀 그려볼게요. 갈색은 제가 그래프를 이게 아니고 초록색으로 할까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려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그려버렸어요. 자,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 직선은요, 이 직선은, 여기 있는 훈련 세트들은 어떨 것 같아요? 오차가 좀 적은 편이죠. 적은 편인데, 이쪽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오차가 굉장히, 굉장히 크죠. 게다가, 게다가 초록색의 단점은 뭐냐면, 이 직선이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무게 보세요. 여기 무게가 0인데 물고기 무게가 마이너스로 예측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찾느냐에 따라서 MSE를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형회귀의 목적은 뭐냐면 이 MSE를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핑크색 같은 여러 개,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MSE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직선의 기울기와 직선의 y절편을 찾는 게 선형 회귀의 목적이에요. 이거를 찾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그뭐 수학적으로 선형회귀가 아니라 선형대수, 선형대수라고 하는 그런 학문에서 행렬식을 가지고서 정규방정식이라고 하는 행렬식을 풀어가지고 그 뭐 역행렬도 계산,
트랜스포즈 대치 행렬도 구하고 그다음에 인버스 역행렬도 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을 찾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뭐 경사강법이라고 해서 뭐 뉴메리컬하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아무튼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들 중에서 훈련 세트의 MSE를 그러니까 이런 값들이죠. 이런 값들.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의 제곱의 평균.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의 차이의 제곱의 평균. 이 MSE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게 되면, 그리고 그 직선의 방정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여기에 없는 어떤 뚝 떨어져 있는 이런 녀석들도 예측이 좀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직선의 방정식으로 그 예측을 했을 때가 좀 더, 어, 어, 실제 값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선형회귀예요. 선형회귀. 네. 그 원리는 아시겠죠? 네. 뭐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 정규방정식을 증명한다거나 특이값 분해를 증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뭐 수학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정규방정식, 그다음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특이값 분해,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하겠지만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것보다 이렇게, 그죠? 2차 방정식. 얘는 어,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어, 여기에 이 x 자리에 물고기의 길이, 길이를 주면, 그죠? 그리고 a, b, c라고 하는 상수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서 물고기 무게가 계산돼서 나오겠죠. 이것도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수학적인 이차 함수 공식으로 무게의 예측값을 계산을 했을 때, 어, 이차 함수도 굉장히 다양한 이차 함수가 그려질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완만한 이차 함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급격한 이차 함수도 있을 거고, 뭐, 이거보다 더 완만한 이차 함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차 함수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 MSE를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A와 B와 C를 찾을 수 있겠죠. 어떻게든. 예. 어떻게 찾을지 모르겠지만 MSE를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A와 B와 C를 찾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수들만 찾을 수 있으면 우리는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변수 x 자리에 물고기의 길이만 넣어주면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할 수가 있고 그 예측값들이 얘랑 거의 비슷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선형액입니다. 선형액이라고 해서 항상 선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곡선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형액에서 선이라고 하는 게 꼭 직선을 생각하지 마시고 곡선의 방정식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 자, 그래서 선형액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선형액이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데이터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한번 실행시켰죠? 어, 데이터셋은 따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여기
농어라고 하는 데이터와 농어의 무게가 있었고, 훈련셋과 테스트셋,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 분리했고, 분리했고, 그쵸. 여기까지가 다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선형회귀를 하더라도 이 값들을 가지고서, 이 데이터와 레이블을 가지고서 선형회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음. 선형회귀는 리니어 리그레션 줄여가지고, 레그 이렇게 할게요. 변수 이름을. 클래스 이름이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이거 우리 어제 임포트 했었던 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클래스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형 회귀 모델을 생성을 한 거예요. 자, 생성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네. 리니어 리그레션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시킬 때에는 훈련, 훈련 데이터와 그 훈련 데이터의 실제 값, 그러니까 무게죠. 그러니까 이걸 레이블이라고 하죠. 훈련 데이터와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이게 선형 회귀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과정이 선형 회귀에서는 무엇을 하는 과정이냐면, 어, MSE를 최소화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과정이에요. 이 훈련 세트를 가지고서 훈련 세트와 실제 값이 있죠. 훈련 세트와 실제 값이 있으니까 y는 axb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을 찾는 과정이 피팅인 거예요. 피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와 b를 찾는 과정이 어, 선형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고 나면 객체는요. 선형회귀 객체는 점 해보시면요. coef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1차원 배열로 나옵니다. 1차원 배열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점 절편, 인터셉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터셉트가 마이너스 709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선형회귀의 목적은 mean squared error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 다시 얘기하면 직선의 기울기와 직선의 y절편을 찾는 거예요. 그거를 끝낸 거예요. 여기서. 훈련 데이터와 훈련 레이블이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찾은 게 뭘 찾았냐면 coefficient, 이거 우리말로 하면 개수라고 하는 거는 x 앞에 붙어 있는 이 기울기. 기울기가 얼마다? 이게 39.0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9x라는 얘기예요. 39x. 그 다음에 인터셉트는 뭔가 가로채는 거, 중간에 딱 잘리는 거를 인터셉트라고 그러죠. y절편이에요. 이거를 절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에서는 y절편. 그게 숫자가 마이너스 709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09라고 하는 공식을 얻은 거예요. 이런 수학적 공식으로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겠다가 이게 선형회계예요. 이게 선형회계. 자,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불안정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10cm라고 하는 물고기를 주면 39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고기 무게가 음수로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뭐 20cm 뭐 이렇게 주면 여기 곱하고 그다음에 여기
빼주고 그렇게 하면 무게가 결정이 되겠죠? 50cm 이렇게 주면 곱하고 709 빼주면 무게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선형외기예요.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가지고서 예측값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선형 회귀식 y는 ax 더하기 b에서 어, 변수 x의 독립변수 x의 개수. 어, 개수가 0으로 옮기면 코에피션트예요, 코에피션트. 그리고 여기서는 절대값. 아, 죄송합니다. 절대값이 아니라 직선의 기울기. 그다음 인터셉트는 절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인터셉트는 선형 회귀식 y는 ax 더하기 b에서 b에서 y 절편, y 절편, b가 y 절편. 이 두 개를 찾는 과정. 선형회기식에서 직선의 기울기 a와 y절편 b를 찾는 과정이 그게 모델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찾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그 찾는 거를 코딩으로 만들어주긴 했겠지만 데이터들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이 있으면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을 가지고서 a와 b를 찾는 그런 로직을 만들어 줬을 거예요. 그게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만들어진 내용.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예측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플리언셋의 예측값들을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프리딕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출력해 볼까요? 출력해 보시면 네, 이런 값들이 나왔어요. 이런 값들이 나왔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몇 가지 어, 물고기의 무게가 음수인 게 가끔 보일 거예요. 그거는 여기 Y절편이 음수이고, 그래서 물고기 크기가 아주 작은 녀석들인 경우에 음수로 예측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그, 뭐예요? Y절편이라 그랬죠? 이거를 우리 넘파이 배열 계산식으로 써볼까요? 넘파이 배열식으로 써보면 얘가 뭐냐면은요. 자, x는 훈련셋이죠. 그죠? 훈련셋의 모양이 어떻게 됐었죠? 샘플 샘플 개수. 샘플 개수 몇 개였더라? 그냥 n이라고 할게요. n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컬럼 몇 개 있었어요? 물고기 길이니까 컬럼 하나밖에 없었죠? 맞아요? 자, 우리 닷 연산자 기억나세요? 닷 연산자. 어. 여기에 1차원 배열을 주면 1차원 배열을 주면 이렇게 딱 연산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가 되죠? n개를 갖는 1차원 배열이 되죠. 맞아요? 이거 곱셈이에요. 그죠? 맞아요? 거기다가 뭘 더해주면 되냐면 인터셉트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배열의 곱셈을 이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train 닷 xtrain 닷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찾은 코이피션트 더하기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찾은 인터셉팅. 계산 결과식 볼까요? 이쪽이랑 똑같죠. 여기 있는 숫자랑 똑같죠. 얘가 A.
얘가 X 더하기 얘가 B. AX 더하기 B 아니? AX 더하기 B예요. 사실은, 사실은 행렬의 곱셈인 거예요. 제가 그냥 AX 더하기 B라고 썼는데, 얘가 2차원 행렬, 2차원 행렬, 그 다음에 얘가 1차원 행렬, 거기다가 1차원 행렬 더하기, 그러면 1차원 행렬 이렇게 나와요. 음. 그래서 훈련 세트가 있죠? 훈련 세트에다가 그 개수 곱해주죠? 개수가 이거 1차원 배열이에요. 숫자 하나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셉트 더해주죠? 이게 선형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선형 회기식인 거예요. A. 여기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X 곱하기 A 더하기 B. 이거는 행렬의 곱셈이니까 그 컬럼의 개수하고 그다음에 로우의 개수하고 그거 맞는 부분끼리 곱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AX 더하기 B 보통은 XA 더하기 B 이렇게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거 계산한 거예요. 우리가 숫자 한 개로 생각하면 이런 식, 이런 식.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선형회귀라고 하는 거는요, 훈련 세트와, 훈련 세트와,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이 있으면, 길이와 무게가 있으면, 그 길이와 무게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MSE가 가장 작아질 수 있도록, 코에피션트를 찾습니다. 개수를 찾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을 찾습니다. 개수와 y절편을 찾았으면 이 a x 곱하기 x 더하기 b라고 하는 수식을 계산해서 예측값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예측값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값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실제값하고 비교해 보는 거는 MSE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오느냐만 보면 되겠죠. 아니면 실제값하고 비교해 볼까요? 위쪽에서 아마 어딘가에서 y를 출력한 게 어딘가에 있었나요? y트레인 여기 있죠. y트레인 여기 있는데 앞에서 두 개만 볼게요. 앞에 85하고 135였어요. 실제 물고기 훈련 세트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물고기의 무게는요. 85g이고 135g이었어요. 85g, 135g이었었는데 우리 선형회기가 찾은 거는 85g짜리는 55g으로 예측을 한 거고요. 아까 얼마라고요, 제가? 기억력이 성취밖에. 135는 149g으로 예측을 한 거예요.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오차가 다들 나오겠죠. 직선의 방정식이 KNN보다 오차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음. KNN은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의 평균을 계산해 버리기 때문에 오차가 더 적어질 수도 있고 수학적인 모델의 오차를 더 크게 낼 수도 있어요. 항상 좋은 거는 아니에요. 뭐 어쨌든 이렇게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 네. MSA까지만 한번 볼까요? mean, squared, error, 그리고 y 실제값, train, train, 그리고 train, predict, 예측값. 7,422가 나왔네요. 루트를 씌우지 않은 mean squared error가 7,42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차들의 제곱을 다 평균을 냈을 때 이런 정도가 나왔죠. KNN하고 비교해 볼까요? KNN에서 mean squared error가 3,716이 나왔죠. 이거보다 두 배 정도 크네요. 그죠? 네. 그죠? 여기에서는 선형회기가 그 KNN보다는 조금 오차가 더 크다. 평균적으로 오차가 크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훈련 세트에서는. 네, 더 하면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선형회기의 내용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하고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시작할까요?